현관 인터폰이 쨍 울렸을 때 어젯밤 꾼 꿈을 떠올렸습니다. 꿈에서 큰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내 창문을 두드렸는데 눈을 뜨자 새 소리 대신 이 차가운 전자음이 들려온 것이지요. 74년을 살며 처음 느끼는 이상한 예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선영이에요. 스피커 너머로 둘째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톤, 마치 무언가를 애써 밝게 포장하려는 듯한 어투였어요. 나는 문을 열어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또 무슨 일이려나. 엄마. 선영이가 계단을 뛰어 올라와 숨을 헐떡였습니다. 42살 딸아이가 여전히 내 앞에 선 어린애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가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마른 게 살이 빠졌노? 나는 딸의 볼을 살며시 쥐어보았습니다. 예전엔 통통했던 볼살이 많이 들어갔더군요. 아,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그것보다 엄마, 제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선영이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두부틀 콩나물 키우는 플라스틱 통, 장터에서 쓰는 저울 등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어요. 딸의 시선이 그 물건들 위를 스치듯 지나가는 걸 보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이번 주에 회사 출장이 있는데 민재를 맡길 데가 없어요. 혹시 며칠 동안만 저희 집에 와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이렇게 급히 왔구나. 6살 손주 민재는 내 새끼 손가락만 한 아이였습니다. 작년 추석 때 본 이후로 몇 달째 보지 못했는데 그 사이 얼마나 자랐을지 궁금했어요. 사위는 어찌했노? 이노는 요즘 사업이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와요. 아이 혼자 두기엔 너무 어리고 선영이의 대답이 어딘지 애매했습니다. 사위 강민호는 건축자재 무역업을 한다고 했는데 결혼 초기엔 돈을 꽤 벌어서 강남 아파트도 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딸이 연락할 때마다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럼 언제 가면 되노? 내일. 아니, 오늘 저녁에 가실 수 있을까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서. 이렇게 급작스럽다니. 하지만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럼 짐 좀 싸고 가자. 선영이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과도해서 이상했어요. 단순히 육아 도움을 받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듯 했거든요. 짐을 싸면서 나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요. 그런데 요즘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밤에 잠꼬대도 하고. 무슨 잠꼬대를? 그냥 아빠 얘기를 중얼중얼하면서 자요. 비밀이라는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6살 아이가 무슨 비밀을 그리 중얼거릴까요? 아이들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긴 하지만 왠지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 비밀이 뭔지 물어봤노?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웃기만 하고. 선영이는 말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듯했어요. 오후 6시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지하철을 탄 후 또 다른 버스를 타는 복잡한 여정이었어요.
평생 우리 동네 장터에서만 살아온 내게는 마치 다른 나라로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참 멀리 사노? 요즘 집값이 워낙 비쌌어. 여기가 그나마 괜찮았어요. 버스 창밖으로 높다란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동네의 낮은 슬레이트 지붕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높은 건물들이 감옥 같아 보였습니다. 저기에요. 선영이가 가리킨 곳은 20층짜리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입구에는 보안카드를 대는 기계가 있고 경비실에는 양복 입은 경비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선영이는 경비실로 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멀찌감치 서서 딸을 바라보았어요. 경비원과 대화하는 딸의 모습이 어딘지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요. 입구 문이 삐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있었어요. 내 낡은 운동화 소리가 바닥에 딱딱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민호한테는 제가 부탁드린 거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민재가 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해주세요. 왜? 그냥 자존심 상해할까 봐요. 자존심? 장모가 손주 보러 오는 게 무슨 자존심 상할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1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어딘가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1502호 앞에 서자 선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왔다. 그 순간 집 안에서 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떨어뜨린 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반갑지 않다는 뜻이 역력했어요. 나는 선영이를 보았는데 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현관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활짝 열리면서 강민호가 나타났어요. 그는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 차림이었는데 넥타이는 풀어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 장모님. 안녕하세요. 정중한 인사였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그의 눈길은 내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계속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래, 민재는 어디 있노? 방에서 놀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입이 벌어졌습니다. 50평은 좋게 될 법한 넓은 공간의 가죽 소파. 큰 TV, 반짝이는 식탁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우리 집 20개는 들어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와, 정말 좋은 집이구나.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민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리가 안 됐다고 하기엔 너무 깔끔했거든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인기척이 없었어요. 할머니, 그때 복도 끝에서 민재가 뛰어나왔습니다. 6살 손주는 키가 많이 자랐지만 여전히 앙증맞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진 것 같고 눈빛이 어른스러워졌달까요. 우리 민재 많이 컸네. 나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내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비밀이 있어.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민호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 보였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드르륵 화장대 서랍을 여닫는 소리, 쫄깍쫄깍 하이힐 신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어요. 엄마, 저 출발해야 해요. 딸이 거실로 나왔는데 어젯밤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진한 화장으로 다크서클을 가렸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고 까만 정장 차림이 마치 상복 같았어요. 아침은 먹고 가거라. 시간이 없어요.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을게요. 딸이 가방을 챙기는 동안 나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어요. 와, 이게 뭐야? 냉장고 안이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달걀 몇 개, 우유 한 팩, 김치 조금이 전부였어요. 딸아, 장 봐놓은 거 없노? 아, 요즘 바빴어. 민재는 보통 배달음식 시켜 먹어요. 6살 아이가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운다고요? 내가 놀란 표정을 짓자 딸이 얼른 덧붙였습니다. 그것보다 엄마, 민재가 이상한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무슨 이상한 얘기? 그냥 아이들 상상 있잖아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택시가 아래서 빵빵 소리를 냈습니다. 딸이 황급히 가방을 챙겼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3일 후에 올게요. 현관문이 쾅 닫히고 나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이 집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실 가구들을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멀리서는 고급스러워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 모서리가 닳고 흠집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할머니, 민재가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우리 민재, 잘 잤니? 배고프지? 냉장고에 있는 달걀로 계란찜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한테는 음식 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 순간 가슴이 쿵 했습니다. 사위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래도 할머니가 만든 계란찜 먹어볼래? 민재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란찜을 만들면서 나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매일 늦게 들어오시니? 응. 아빠는 밤에 와. 그리고 방에서 전화해. 큰 소리로 해서 무서워. 6살 아이가 아빠 목소리를 무섭다고 하다니.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어제 말한 비밀 알려줄까? 민재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비밀? 벽 뒤에 있는 거. 보물상자가 있어. 그런데 열쇠가 4개나 있어. 아이가 거실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그냥 평범한 벽 같았는데 노란 열쇠, 파란 열쇠, 검은 열쇠, 흰 열쇠. 순서대로 해야 문이 열려. 아이가 말하는 게 점점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상상놀이 치고는 너무 세밀했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해줬니? 아빠가. 아빠랑 하는 비밀 게임이야. 그때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가 깜짝 놀라며 내 뒤로 숨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딸은 밤늦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벌써 왔네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사위가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옷이 어제와 똑같았거든요. 어제 입었던 정장의 와이셔츠, 심지어 넥타이까지.
일 안 가셨어요? 집에서 일할 게 있어서. 사위가 서재 쪽으로 향하면서 민재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더 바짝 내 뒤로 숨었어요. 민재야, 할머니랑 뭐 했니? 계란찜 먹었어요. 그래? 이제 거실에서 놀아라. 사위의 말투가 명령조였습니다. 서재 문이 쾅 닫히고 나서 민재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화났어. 할머니가 와서 그런 것 같아. 오후쯤 되자 서재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목소리가 너무 커서 민재가 무서워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아빠 왜 화나는 거야? 아빠는 항상 화나 있어. 그래서 엄마가 우는 거야. 엄마가 운다고요? 딸이 우는 걸 봤다는 말인가요? 언제 엄마가 울었는데? 지난번에 아빠랑 큰 소리로 얘기하고 나서 방에서 울었어. 저녁이 되어도 사위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와 둘이서 조용히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저녁은 왜 이렇게 간단히 하셨어요? 냉장고에 있는 걸로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배달시켜 드릴게요.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번거롭다고요? 내가 손주밥 해주는 게 번거로운 일인가요? 그날 밤 사위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잠시 후 서재에서 또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까지 정리하라고 했잖아. 더 늦으면 큰일 난다고. 뭔가 급박한 상황 같았습니다. 나는 민재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는데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밀, 노란 거, 파란 거. 딸이 말했던 그 잠꼬대였습니다. 아이가 정말 무슨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셋째 날 아침 사위가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쿵 닫히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띵동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야 집안에 평화가 찾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끼리야. 민재가 방에서 뛰어나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없을 때의 아이는 완전히 달랐어요. 밝고 활발한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 오늘은 뭐 하고 싶어? 할머니, 진짜 비밀 보여줄까? 아빠가 없을 때만 볼 수 있어. 아이가 내 손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리켰던 그 벽 앞에 섰어요. 여기 봐. 할머니 눈 좋지? 민재가 벽을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듯 가리켰습니다. 나는 안경을 고쳐 쓰고 벽면을 살펴보았어요. 언뜻 보기엔 그냥 하얀 벽지였는데. 이게 뭐지? 희미하게 직사각형 모양의 선이 보였습니다. 마치 문틀 같은 형태였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다른 부분보다 약간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아빠가 손으로 탁탁 치면 열린다고 했어. 탁탁 친다고? 응. 그런데 순서가 있어. 노란색 자리, 파란색 자리, 검은색 자리, 흰색 자리. 민재가 벽에 네 지점을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각 자리는 약간씩 색깔이 달랐어요. 정말 미세한 차이라 아이가 아니면 몰랐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 안 돼. 아빠가 다른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어. 민재가 급하게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할머니,
나 무서워. 뭐가 무서워? 아빠가 이상해졌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6살 아이가 느끼기에도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이상해? 밤에 무서운 꿈 꿀 때 안아달라고 하면 예전엔 안아줬는데 이제는 시끄럽다고 해. 그리고 엄마한테 큰 소리로 화내. 아이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또 뭐가 이상해? 밤에 누가 와? 아저씨들이 와서 아빠랑 이상한 얘기해. 무슨 아저씨들? 무서운 아저씨들. 목소리가 크고 험상궂어. 민재가 몸을 떨었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언제 와? 엄마 없을 때. 그럴 때 난방에서 나오면 안 돼.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 소리였어요. 민재가 깜짝 놀라며 내 뒤로 숨었습니다. 벌써 왔어. 아직 점심시간도 안 됐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제와 달랐어요. 더 날카롭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장모님, 민재랑 뭐 하셨어요? 그냥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위의 시선이 우리가 서 있던 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민재야, 할머니한테 무슨 얘기 했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재가 작아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한 건지 정말 무서워서인지 몰라도 평소와 달랐어요. 그래, 할머니, 혹시 민재가 이상한 얘기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별로. 아이들이 상상력이 풍부해서 가끔 이상한 얘기를 해요. 너무 믿지 마세요. 왜 자꾸 이런 말을 할까요? 뭔가 숨기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사위가 서재로 들어간 후 민재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할머니, 아빠가 화났어. 우리가 벽 근처에 있어서. 왜 벽 근처에 있으면 화를 낼까? 모르겠어. 그런데 아빠가 그 벽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엄마도 그 근처에 가면 화내. 점심때가 되자 사위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장모님, 점심은 제가 주문할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내가 해줄게요. 아니에요.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사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엌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결국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밥상에 앉아서도 사위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위, 일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요즘 해외 거래처 때문에 좀 복잡해서. 건축자재 수출하신다고 했죠. 네. 그런데 요즘 규정이 자꾸 바뀌어서 어려워요. 사위의 대답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대충 둘러대는 느낌이었어요. 오후에 사위가 또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장모님, 혹시 청소하실 때 서재는 들어가지 마세요.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 서재에 들어가지 말라고 청소도 못하게 한다는 뜻인가요? 사위가 나간 후 나는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아빠 서재에 뭐가 있는지 아니? 응. 컴퓨터랑 서류 많이 있어. 그리고 이상한 기계도 있어. 이상한 기계? 종이를 넣으면 잘게 자르는 기계. 지지직 소리 나면서. 아, 파쇄기 얘기구나. 그런데 집에 파쇄기가 왜 필요할까요?
아빠가 그 기계로 뭐 해? 종이 많이 넣어. 그럼 작은 조각이 돼서 나와. 무슨 종이? 색깔 종이들.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또 그 색깔들이 나왔습니다. 벽의 색깔과 똑같았어요. 이상한 우연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강민호 씨 계신가요?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지금 안 계신데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민재가 말했던 무서운 아저씨들이 이런 사람들일까요? 아래서 기다리시죠.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강제로 기다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뭔가 불안했어요. 민재가 인터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 그 아저씨들이야. 무서운 아저씨들. 저 사람들이 전에도 왔었어. 응. 밤에 와서 아빠랑 큰 소리로 얘기했어. 그때 엄마가 많이 울었어. 아이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재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쯤 지나자 사위가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남자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약속 시간 지났잖아.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준비 다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일이면 확실히. 내일? 농담하지 마. 더 이상 못 기다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재가 내 품에서 더 작게 움츠렸어요. 알겠어, 알겠다고. 오늘 밤에 정리할게. 확실해. 확실하다고 했잖아. 사위의 목소리에 초조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큰 문제에 빠진 것 같았어요. 남자들이 간 후 사위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지직, 지지직. 민재가 말했던 그 소리였습니다. 밤늦게까지 그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서류를 그렇게 많이 파쇄하는 걸까요? 새벽 2시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위가 서재에서 나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 가는 걸까요? 이런 시간에. 나는 살짝 창문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위가 큰 검은 가방을 들고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뭔가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위가 뭔가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 손주가 그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사위가 나간 후 나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돌아오기 전에 집을 깨끗하게 해두고 싶었거든요. 걸레로 거실 바닥을 닦으면서 그 벽 근처에 갔습니다. 어제 민재가 보여준 그 신비한 벽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4개의 작은 점이 미세하게 색깔이 달랐거든요. 할머니, 뭐해? 민재가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아이도 궁금했나 봐요. 청소하고 있어. 민재야, 이 벽 언제부터 이랬니? 작년 겨울쯤 아빠가 공사 아저씨들 불러서 뭔가 했어. 공사를? 응. 그때 엄마는 나 데리고 할머니 집에 갔었어. 우리가 없을 때 했어.
왜 가족이 없을 때 공사를 했을까요? 보통은 집에 있으면서 확인하는 게 당연한데. 그때 스르르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였어요. 민재가 깜짝 놀라며 내 뒤로 숨었습니다. 또 왔어? 사위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어제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고 턱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장모님, 청소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위의 시선이 계속 벽 쪽을 향했습니다. 내가 그 벽 근처에서 청소한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혹시 벽에 뭔가 이상한 거 없었나요? 아니요, 별로. 그렇군요. 그런데 민재야, 할머니한테 또 이상한 얘기 안 했지?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위가 서재로 들어간 후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수대 아래 쓰레기통을 비우려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작은 종이 조각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색깔이 있는 종이였는데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민재가 말했던 그 색깔들이었어요. 종이 조각을 자세히 보니 숫자와 영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쇄기로 잘게 잘린 거라 내용을 알아볼 수는 없었어요. 이상하다. 혼자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서재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위가 전화로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내용이 다 들렸어요. 계약서 조작하면 큰일 난다고. 세무서에서 조사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계약서 조작,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얘기인 건 분명했어요. 아니야, 그건 절대 안 돼.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나아. 도망간다고 사위가 무슨 일로 도망가야 할 상황에 처한 건가요? 민재가 내 옆에 와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아빠 또 화났어. 요즘 맨날 이래. 민재야, 아빠가 언제부터 이렇게 화를 많이 냈니? 엄마가 직장 그만둘 뻔했을 때부터. 엄마가 직장을 그만둘 뻔했다고? 응. 아빠가 그러더라. 엄마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엄마가 많이 울었어. 딸의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걸까요? IT 기업 홍보팀장인데. 점심때가 되자 사위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장모님, 죄송한데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 해요. 그래요? 점심은요? 괜찮습니다. 밖에서 해결할게요. 사위가 서둘러 나가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도 문 열어주지 마세요. 택배도 받지 마시고요. 택배도 받지 말라고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위가 나간 후 나는 민재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달걀과 김치로 간단하게 볶음밥을 만들었어요. 할머니, 맛있어.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는 것 같았어요. 민재야, 엄마 회사 일로 무슨 일 있었는지 아니?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엄마가 아빠한테 내가 왜 그런 일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어. 그런 일? 응. 그때 아빠가 내가 안 하면 우리 모두 큰일 난다고 했어. 딸이 무슨 일을 하라고 강요받은 걸까요? IT 회사 홍보팀에서 뭔가 이상한 일을? 오후에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택배 기사였어요.
하지만 사위가 택배 받지 말라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안 받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택배 기사가 돌아간 후 민재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택배 안 받아? 아빠가 받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할머니, 저 아저씨 이상했어. 왜? 택배 기사 옷 입었는데 택배차가 없었어. 그냥 검은 승용차 타고 왔어. 민재 말이 맞았습니다. 인터폰 화면으로 다시 보니 주차장에 택배차는 없고 검은 승용차만 있었어요. 가짜 택배 기사였던 걸까요? 그렇다면 사위가 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했을까요? 저녁 무렵 사위가 돌아왔습니다.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무거워 보였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상한 사람 안 왔죠? 택배 기사가 왔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받지 않았어요. 사위의 얼굴이 긴장했습니다. 택배 기사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런데 민재가 보니까 택배차가 없더라고요. 역시 사위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예상했던 일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사위가 서재에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더 이상 못 버텨. 이제 끝이야. 내일까지 정리하고 떠날게. 떠난다고 어디로 떠난다는 걸까요? 새벽에 사위가 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큰 캐리어를 끌고 나갔어요. 마치 여행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위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가 잠꼬대로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어디 가? 나도 같이. 6살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내일 딸이 돌아오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사위가 무슨 일에 휘말려 있는지, 이 집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손주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였습니다. 그날 밤 사위가 서재에서 나온 후 나는 몰래 일어났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돌렸어요. 다행히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 안은 어둑했지만 복도 불빛이 살짝 들어와 대충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고 구석에는 파쇄기가 있었습니다. 파쇄기 주변을 살펴보니 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침실에서 사위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얼른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주워온 종이, 조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달빛이 창으로 들어와 희미하게 보였어요. 노란색 종이에는 계약, 금액, 해외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종이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검은색과 흰색 종이에는 영어와 이름 같은 게 적혀 있었고요. 할머니,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민재야, 왜 앉아? 무서운 꿈 꿨어. 할머니 뭐해? 그냥 잠이 안 와서. 민재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종이, 조각들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아, 그거 아빠가 맨날 자르는 거야. 이걸 자주 봤어? 응. 아빠가 밤에 기계로 자르면 이런 조각들이 나와. 민재가 종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맞춰보자.
퍼즐 같아. 아이가 말하니 그럴듯했어요. 종이 조각들을 맞춰보면 원래 내용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좋은 생각이다. 같이 해보자. 우리는 바닥에 앉아서 종이 조각들을 색깔별로 나누었습니다. 노란색 조각들을 먼저 맞춰보기로 했어요. 몇 분 후 글자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자재, 수출계약서, 허위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허위 수출계약서라는 뜻일까요? 파란색 조각을 맞춰보니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50억. 해외 송금, 비자금. 비자금,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단어 같았어요. 검은색 종이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영, IT 홍보, 자금 세탁. 깜짝 놀랐습니다. 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금 세탁이라는 무서운 단어도. 할머니, 자금 세탁이 뭐야? 그건 어른들 일이야. 사실 나도 정확히는 몰랐지만 TV에서 들어본 단어였어요. 나쁜 일과 관련된. 흰색 종이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주 계획, 해외 계좌, 신분 이조. 사위가 정말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신분을 위조해서. 할머니, 이게 뭔 뜻이야? 민재가 천진하게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어요. 나는 얼른 종이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재야, 이 얘기는 비밀이야.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왜? 그냥 할머니랑만 아는 비밀이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비밀 지키는 걸 좋아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딸이 돌아왔습니다. 출장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열면서 들어왔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다. 당연한 거지. 딸의 얼굴을 보니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민재는 잘 지냈어요? 응, 잘 지냈어. 엄마. 민재가 달려가서 딸을 안았습니다. 딸이 아이를 꼭 안으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민호는 어디 있어요? 서재에 있는데 요즘 좀 이상해. 나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온 것, 새벽에 나가는 것, 파쇄기 소리 등등. 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딸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그냥 사업이 어려워서 그래요. 딸이 또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거든요.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면서 사위가 나왔습니다. 딸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어요. 선영아, 왔구나. 출장 어땠어? 힘들었어요. 고생했어. 그런데 좀 얘기할 게 있어. 사위가 딸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곧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조용했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안 돼. 더 이상은 못해. 딸의 목소리였어요. 선영아, 제발. 이번만 더 도와줘. 회사에서 의심하고 있어요. 더 하면 정말 잡혀요. 그럼 우리 모두 끝이야. 너도 공범이잖아. 공범, 딸이 사위의 공범이라는 뜻인가요?
처음엔 그런 줄 몰랐어요. 단순히 홍보자료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미 늦었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니 상황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딸이 회사에서 사위를 위해 뭔가 했고, 그게 불법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민재가 내 곁에 와서 속삭였어요. 할머니, 엄마 또 울어. 정말 서재에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제발. 그만해요. 민재 생각해서라도. 민재 때문에라도 이걸 끝내야 해. 돈 없으면 애 키울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번 돈으로 뭘 한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일까지만 더 도와줘. 내일까지. 무슨 일을 내일까지 하려는 걸까요? 그날 저녁 딸과 단둘이 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아, 정말 괜찮은 거냐? 엄마. 딸이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은 큰일 났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모양이었습니다. 민호가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가짜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홍보팀에서 만든 거라 믿을 만하니까. 그걸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딸이 고백한 내용은 내가 종이 조각에서 본 것과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제 들통날 것 같아요. 민호는 해외로 도망가자고 하는데. 도망. 돈 가지고 외국으로 가자고. 그런데 저는 싫어요. 민재를 그런 아이로 키울 수는 없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위가 일찍 나간 틈을 타서 딸과 단둘이 앉았어요. 딸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뭔데요? 딸이 커피를 마시면서 대답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 일 말이야. 어제 너도 얘기했지만 더 심각한 것 같다.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민재와 함께 맞춘 그 조각들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커피컵을 들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 그걸 어디서? 파쇄기에서 나온 거다. 내 이름도 적혀 있고 자금 세탁이라는 무서운 말도. 엄마, 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종이 조각들을 빼앗아 구겨버렸어요.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딸아, 왜 그래?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몰라도 되는 일이에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화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엄마는 왜 이런 걸 찾아내서 괴롭혀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런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하다가 감옥 가면 어쩔 거냐? 감옥? 딸이 크게 놀랐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TV에서 봤다. 자금 세탁이면 큰 죄라고. 딸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 제발. 이 얘기는 그만해요. 정말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엄마가 도와주려는 거 아니냐. 도와줄 수 없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그때 민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울지 않았어. 딸이 얼른 눈물을 닦았지만 민재가 다 봤어요. 엄마, 또 아빠 때문에 우는 거야?
민재야, 그런 말 하지 마. 할머니도 알고 있어. 아빠가 나쁜 일 한다는 거. 딸이 깜짝 놀라서 나를 보았어요. 엄마, 민재한테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다. 아이가 다 알고 있더라. 정말이었어요. 민재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벽 속 비밀상자 얘기도 했어. 민재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딸의 표정이 또 굳었어요. 비밀상자, 그게 뭐야? 벽 뒤에 숨겨진 거 있어. 아빠가 중요한 것들 넣어놨대. 딸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벽으로 갔습니다. 자세히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있네. 너도 몰랐니? 민호가 숨겨뒀구나.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딸이 벽을 만져보다가 갑자기 손을 뗐어요. 안 돼. 보면 안 돼. 왜? 보면 더 무서워질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딸아, 그렇게 도망치면 안 된다.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현실? 민호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현실이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위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딸아, 너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못해요. 민재 키우면서 일하기도 힘든데 혼자서 어떻게?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도 나이 드셨잖아요. 언제까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딸이 현실적인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74살인 내가 언제까지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도 지금 이 상황보다는 나을 거다. 지금이 편해요. 힘들어도 예측 가능하거든요. 예측 가능, 사위가 언제 도망갈지,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 예측 가능하다고? 그때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났습니다. 사위가 돌아온 거예요. 딸이 재빨리 종이 조각들을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엄마,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발요. 딸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사위가 들어왔어요. 벌써 왔네? 일이 일찍 끝났어. 딸이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응. 그런데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사위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나쁜 소식을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연락 왔어. 내일 감사가 나온대. 감사.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벌써요? 응. 그래서 오늘 밤에 정리해야 해. 정리가 뭘? 모든 증거를. 그리고 우리도 준비해야 해. 준비. 떠날 준비. 사위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어떻게 될 줄 몰랐다고?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니었어요? 딸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아니야. 정말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뭐요? 실패하니까 제가 죄를 뒤집었어야 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 혼자 감옥 가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 동안 민재가 무서워서 내 뒤로 숨었어요. 할머니, 무서워. 괜찮다.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내 마음도 무서웠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선영아, 제발 좀 이해해줘.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은 있어요.
자수하는 거. 자수. 네. 경찰서 가서 모든 걸 털어놓는 거예요. 미쳤어. 그럼 우리 다 끝이야.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내가 해결하겠다. 두 사람이 놀라서 나를 보았습니다. 장모님? 엄마,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방법이 있다. 사실 방법이 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딸과 손주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사위와 딸이 서재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서류 뒤지는 소리, 파쇄기 돌아가는 지지직 소리, 그리고 가끔씩 딸이 흐느끼는 소리까지. 나는 민재와 함께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잠 안 와? 민재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응, 민재도? 무서워서 잠이 안 와. 아빠, 엄마가 왜 그래? 어른들 일이 있나 봐. 할머니, 우리 정말 이사 가는 거야? 아이도 뭔가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 아빠가 큰 가방 꺼내놨어. 그리고 엄마가 내 옷들 정리하고 있어. 정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새벽 2시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사위가 소파에 앉아서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권과 비행기표, 그리고 두툼한 현금 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장모님? 사위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잠이 안 와서. 아, 그러시군요. 사위가 서류들을 급히 치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봤어요. 내일 떠나는 거니? 네. 급한 일이 생겨서. 선영이랑 민재도 같이? 당연히 함께 가야죠. 사위의 목소리에 강요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민재가 아직 어린데 갑자기 외국하면 힘들지 않을까. 아이들은 적응력이 좋아요. 그래도 고향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 사위가 나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장모님, 혹시 뭔가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라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이에요. 순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사위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니야. 그냥 손주가 걱정돼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어요. 하지만 사위에 책임진다는 말이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 집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은 어떻게 할 거니? 중요한 물건? 응, 뭔가 소중한 것들 있잖아. 벽에 숨겨놓은 것들 말이야. 사위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재가 얘기해줬어. 벽 뒤에 보물상자가 있다고. 그 아이가. 뭘 얘기했나요? 색깔 순서대로 누르면 열린다고. 사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그 얘기는 아이 상상이에요. 믿지 마세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 나는 벽으로 향했습니다. 사위가 급하게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왜? 정말 없는 거라면 상관없잖아. 그냥 벽지가 손상될 수 있어서. 변명이 너무 어색했어요. 그때 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엄마가 이상한 얘기를 해서.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딸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아,
정말 이 사람 따라 떠날 거냐? 떠나야 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있다. 경찰서에 가서. 엄마.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뭐가 위험한데? 그때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떠나셔야겠어요. 뭐라고? 저희 가족끼리 해결할 일이에요. 더 이상 끼어들지 마세요. 사위의 말투가 협박조로 바뀌었어요. 내가 끼어드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위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에 들은 얘기는 모두 잊으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고.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협박이었어요. 딸이 사위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 그만해요. 엄마한테 왜 그래요? 선영아, 내 엄마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더 위험해. 사위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위험하다니. 그 순간 민재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왜 안 와? 아이가 우리의 긴장한 모습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왜 무서운 얼굴이야? 민재야, 방에 들어가 있어. 사위가 명령조로 말했어요. 싫어.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 민재가 내 뒤로 숨었습니다. 민재야, 아빠 말 들어야지. 딸이 말했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아빠가 이상해. 평소랑 달라. 정말 사위는 평소와 달랐어요. 절망과 분노가 섞인 위험한 모습이었습니다. 장모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떠나세요. 만약에 안 떠나면? 그럼 모두에게 좋지 않을 거예요. 확실한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내일 아침에 떠나겠다. 감사합니다. 사위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민재랑 작별 인사할 시간을 달라. 그리고 벽 속 비밀상자도 한번 보고 싶다. 그것도 안 된다면 떠나지 않겠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짧게요. 그렇게 해서 나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행동에 나서야 했어요. 아침까지 남은 시간은 4시간. 그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민재를 방에 재우고 나서 나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리고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직전에 망설여졌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딸도 연루되어 있는데. 그때 민재의 잠꼬대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도와줘. 그 한마디에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새벽 3시, 나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2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복순이라고 합니다. 신고할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이신가요? 제 사위가 금융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지금 증거를 없애고 해외로 도망가려고 해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나는 주소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벽 속 비밀금고, 파쇄된 서류들, 가짜 계약서,
그리고 사위의 도주 계획까지. 할머니, 증거는 충분히 보관하고 계신가요? 종이 조각들이 있어요. 파쇄기에서 나온. 좋습니다. 1시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거실로 돌아가니 사위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피곤에 지쳐 그대로 잠든 것 같았어요. 그의 앞에는 여전히 여권과 항공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민재를 흔들어 깨웠어요. 민재야, 조용히 일어나. 할머니. 쉿, 조용히. 할머니랑 특별한 놀이 하자. 무슨 놀이? 비밀상자 열기 놀이. 아빠가 가르쳐준 순서 기억나지?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순서대로? 맞아. 할머니랑 같이 해보자. 우리는 조용히 그 벽 앞으로 갔습니다. 민재가 작은 손으로 순서대로 눌렀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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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갑자기 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하는 자물쇠 열리는 소리였어요. 벽의 일부가 스르르 열리면서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와, 민재가 감탄했어요. 정말 비밀 금고가 있었던 거예요. 안에는 현금 다발, 통장들, USB,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여러 개의 여권이었어요. 모두 사위 이름이었지만 사진이 다 달랐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여러 명이야?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의 복잡한 일이야. 나는 급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소파에서 사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야, 빨리 방으로 가자. 우리는 금고를 다시 닫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새벽 4시 아래층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곧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사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경찰. 딸도 서재에서 뛰어나왔어요. 왜 경찰이 와? 모르겠어. 혹시 사위가 나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장모님, 설마 신고하신 건 아니죠? 내가 대답하지 않자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경찰입니다. 수사영장 있습니다. 문 안 열면 강제로 들어갑니다. 엄마, 뭘 하신 거예요? 딸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딸아, 이게 맞는 일이다. 맞는 일이라니. 저도 연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해야 했어. 쿵쿵쿵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위가 급히 금고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강민호 씨입니까?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오해입니다. 사위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선영 씨도 동행해 주세요. 조사받으실 일이 있습니다. 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딸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민재를 위한 일이야. 경찰들이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벽 속 금고에서 나온 증거들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대단한 규모네요. 이 정도면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인 것 같은데. 할머니 신고가 아니었으면
다 증거인멸 됐을 뻔했네요. 민재가 무서워서 내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아빠 어디 가는 거야? 아빠는 잘못한 일 때문에 반성하러 가는 거야. 언제 돌아와? 오래 걸릴 것 같다. 딸이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나를 원망하는 듯이 봤어요.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딸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우리는 화려한 아파트를 떠나 내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냄새 난다. 민재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제 아이는 예전처럼 밝게 웃었어요. 밤에 잠꼬대도 하지 않고 무서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딸은 동네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마음은 편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이해해요. 민재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게 할머니 역할이니까. 저녁 햇살이 작은 거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이 좋아. 무서운 비밀이 없어서. 민재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집에는 무서운 비밀 대신 소소한 행복이 가득했어요. 두부 익는 냄새, 아이의 웃음소리, 딸의 콧노래. 이런 소리들이 진짜 집을 만드는 거였어요. 밤이 되어 민재를 재우고 나서 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저와 민재를 구해 주셔서. 구한 게 아니라 지킨 거지. 엄마는 원래 가족을 지키는 게 일이야. 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보름달이 우리 작은 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뿌듯한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가족을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진짜 탐정이 된 기분이었어요. 손주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모든 일들. 그 작은 단서가 우리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민재가 안전한 곳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진짜 집은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작은 집에는 따뜻한 불이 켜져 있습니다.